자, 지금부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인구가 많은 북반구라는 단원의 첫 번째 주제인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 다른 대륙에 비해서 크기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볼 때는 우리가 지형, 인구, 기후, 자원, 종교 순으로 보겠고, 이 내용은 교과서 사회책 58쪽에서 61쪽을 꼭 읽어야만 이 내용이 선생님 설명이랑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지형입니다. 지형. 선생님 지금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그려놨는데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시아 대륙이 굉장히 크죠. 크기로 따지면 2위에 해당되는 아프리카 대륙이랑 비교했을 때도 아시아 대륙은 훨씬 큽니다. 아시아 대륙은 크기가 전체 육지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6개로 나누어진 대륙이면은 평균적인 크기는 16.6%인데 그 중에 30%를 차지한다고 하니 굉장히 큰 대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치는 동서남북으로 나눠볼게요. 자, 아시아의 서쪽엔 무엇이 있나 보면 유럽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고 있어요. 또 아시아의 동쪽에는 태평양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가 있죠. 그리고 아시아 남쪽에는 인도양, 인도에 접해 있는 바다라고 해서 인도양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양이 있고요. 아시아의 북쪽에는 이 북극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의 동쪽에는 태평양, 서쪽에는 유럽, 남쪽에는 인도양,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대륙, 아프리카는 아시아의 서남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아시아를 구분할 때는 당연히 아시아 내에서도 북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등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보통 이야기할 때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물론 북아시아도 대륙으로는 있지만 이 북아시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는 보통 스탄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거의 다 여기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당연히 이 나라 여기에 있겠죠. 자, 동아시아는 뭐냐? 한국, 중국, 일본, 몽골과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동남아시아에는 보통 우리가 동남아시아 하면 생각나는 나라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 남아시아에는 인도나 네팔 같은 나라가 있어요. 또 서남아시아는 우리가 보면 중동이라고 부르는 사막과 석유가 많은 곳, 바로 이곳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아를 나눌 때는 여기 있는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자, 이곳 아시아의 특징으로 한다면 사막과 산, 그리고 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사막, 산, 강입니다. 자, 첫 번째 사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여기 고비 사막,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막인데 굉장히 큰 사막이에요. 또 이쪽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요. 또 여기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놀랍게도 아라비아 사막은 여러분들 세계 지도에서 찾으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막이 아주 큰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반도 전체를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 이름들을 따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거의 다 아라비아 사막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큰 사막들이 있고요. 또 산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이쪽 네팔에 있죠. 이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과 함께 있는 산맥을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해요. 또 강도 있습니다. 이 강들은 특이하게도 이 아시아에 있는 강들은 황허강, 중국에 있는 거죠.
또 인더스강, 인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나타난 곳은 아니지만 이곳 아시아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들을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황허 문명, 인더스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문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지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인구입니다. 자, 두 번째 인구라는 가지는 크게 적을 건 없어요. 인구가 많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곳 황허강이나 인더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전체의 60%가 이곳에 모여 삽니다. 땅도 굉장히 큰데 땅은 30%인데 그 30% 안에 전 세계 인구의 60%가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말로 표현하면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좁은 땅은 아니지만 그 땅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밀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세 번째는 기후가 있습니다. 기후. 땅이 굉장히 넓은데 양옆으로만 넓은 게 아니라 위도가 다양하죠. 위도가 다양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후가 다양해집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기후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아에서 북쪽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북아시아, 시베리아가 있습니다. 북쪽, 시베리아. 시베리아에는 대체로 냉대기후가 많이 나옵니다. 자, 기후 배웠던 거 6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은.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는 냉대기후가 나오고, 자, 여기서 쭉 남쪽으로 오면은 이쪽에는 싱가포르라는 데가 있는데, 싱가포르. 남쪽은 어떨까요? 남쪽은 당연히 적도에 가까우니까 날씨가 더운 싱가포르는 열대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동남아시아 쪽 태평양과 접해 있고 태평양에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동남쪽에는 열대기후인데 태평양에서 그런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많이 불어오다 보니까 열대우림기후라고 부릅니다. 열대우림기후.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비가 점점 많이 내리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동남아시아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곳, 이곳을 우리는 동아시아, 한중일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은 이 동아시아에 포함이 되는데, 동아시아는 열대기후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 온대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쪽도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아까 전에 사막이 많다고 한 서남아시아. 이쪽은 사막이 많아요. 어떤 기후가 나올까? 건조기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기후 중에 냉대기후가 나오고요. 열대기후 나오고, 또 열대기후 중에서도 비가 특히 많이 온다. 열대우림기후, 또 온대기후, 건조기후, 그리고 여기 더 끝쪽 가면 당연히 한대기후도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기후들 중에 많은 기후들을 이곳 아시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 잠시 끊겼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이곳 아시아는 지형이 위도상으로 봤을 때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후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다양한 기후 때문에 어떤 특징이 또 생기는지 봅시다. 다음 주제는 자원입니다. 자원.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따뜻한 지방 그리고 더운 지방, 비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태평양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습한 곳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면 좋을까요? 동남아, 바로 농작물이겠죠.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거나 덥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농작물을 키웁니다. 농작물의 대표적인 것 뭘까요? 쌀입니다. 또 쌀 이외에도 차나 커피, 향신료, 향료, 또 고무와 같은 것. 고무도 나무에서 자라는 거, 나무에서 나오는 것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좋은 기후 때문에 농작물을 키우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는 어땠나요? 서남아시아는 사막이나 초원입니다. 그것도 사막이 정말 많아요. 이 사막이 많은 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면 좋을까? 바로 석유 자원입니다. 우리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남아시아의 나라들은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종교에 대해서 봅시다. 자, 세계에 있는 종교들 중에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종교, 대부분의 종교, 주요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보자면 기독교나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크리스트교가 있고요. 또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 많이 믿고 있는 힌두교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교가 시작된 곳은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요 종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시아에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종교들 때문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아시아에 대해서 부분 나눠서 보았어요. 처음에 지형, 그리고 그 지형에 따라서 그 강의 특징에 따라서 나오는 인구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이 기후, 위도가 다양해서 나오는 기후들, 이 기후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서는 농작물, 서남아시아에서는 석유 자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종교가 이곳에서 생긴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 분쟁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클래스팅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사회책을 봐야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수고했습니다.